2021년 3월 31일 수요일 밤 9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영상 기록을 남기기 전에 남길 때에 맨 먼저 연월일시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저녁이죠. 이제 9시 20분을 지나고 있다. 이것은 소중한 기록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월일시를 올립니다. 어제도 내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난중일기라고 이순신 장군님께서 1592년 임진년, 그 다음에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그 다음에 무술 열었는데,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1592년에서 1598년 그까지에 있었던 일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분이 나이가 몇 살에 이제 돌아가시는지는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은 확실히 모르겠고 말을 못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그분의 전 일생에 있어서 그 기간이 제일 중요했던 그 시기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은 요즘은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있는 동안에는 요 기간에는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물론 하루하루 중요하지 않는 그런 날이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상 기록을 남깁니다. 하마 2시 41분이 지나가 버렸네. 아니, 2분 41초가 지나가 버렸네. 오늘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를 좀 보니까 조금 전이죠. 한 8시쯤 돼서 YTN을 봤는데, 야, 이 YTN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보내주더라고. 한 15분 정도 되겠더라고요. 15분이면 상당히 깁니다. 긴 시간입니다. 근데 뉴스 같은 거 보면은 5초, 10초, 15초 요래 탁탁탁 보내주는데 15분 정도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황금 시간대 아닙니까? 저녁 8시 같으면. 그걸 뭐를 보내주니 하니까, 내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2사람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이제 오세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니까 내곡동 문제. 그러니까 어제 이 시간쯤 돼가지고 30일 날 삼자 TV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수봉 씨는 전혀 이야기를 끄집어내지도 안 하고, 2사람이 어제 이제 격론을 벌였던 것이 내곡동 땅 문제라 가지고 그렇게 격론을 했는가 봐요. 내곡동. 내곡동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거기에 땅이 좀 있었다 그러고 사저가 있었고, 이상덕 씨 수서 형제를 해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형님이죠. 그분도 그 주변에 땅이 좀 있었다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님도 이제 탄핵 당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내곡동으로 이사를 갔는가 봐요. 서초?
서울 서초구에 해당되는가 보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거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보내주면서 그 자막이 나오는데 보니까 오세훈이가 55% 그리고 이제 박영선이가 32%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87%, 나머지 13% 가지고 나머지 9명이 나눠 가진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참 그 박영선 후보나 오세훈 후보님도 다 뭐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분의 어머니나 아버지 입장으로 보라고. 박영선이나 오세훈 그 후보의 아버지 부모님의 입장에서 또 그분의 할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또 친인척이 있잖아요. 친인척에 그 자기들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자기 남편도 있고 뭐 부인도 있고 이래 있잖아요. 그분의 입장에서 그 박영선이나 오세훈이를 보면은 뭐 다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 능력의 차이를 본단 말이에요. 능력의 차이. 허경영 총재님과 박영선이나 그 오세훈님과의 그 능력의 차이를 보면은 유치원생하고 대학원생하고 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박영선이나 오세훈이나 그 사람들이 유치원생 같으면은 허경영 총재님은 대학원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 표현도 그것도 아주 고급스럽게 좋게 표현한 거라고. 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태어난 지 1시간도 안 된 그 피덩어리하고 어른하고의 차이점이다 이래봐요. 이게 내 말이 딱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시민들이 이제 후보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허경영 총재를 지지하는 게 얼마나 그 자기한테 이익이 되느냐고. 진짜 내일 모레 결혼할 사람들 1억 5천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혹 뭐 요즘 뭐 출산율이 떨어졌지만은 이제 그래도 그 만삭의 몸이 뭐 임신해가지고 한 달, 2달 됐다든지 8개월, 9개월, 10개월 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사람한테는 바로 3천만 원 준다고. 그리고 그 서울 시민은 17세 이상은 다 그 배당금, 시민 배당금, 서울 시민 배당금 20만 원씩 주고, 또 20세 이상은 연애 수당이라 해가지고 연애하라고 주는 수당이에요. 그 20만 원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합치면은 40만 원을 매달 받잖아요. 그리고 특급수 제공, 이거는 이제 조금 몇 달 걸리겠지만은 안 그래요. 그거는 이제 청평댐에서 치수를 해가지고 관을 좀 연결해야 되니까, 팔당댐하고 청평댐하고 거리가 좀 있으니까 거기에 관을 묻어가지고 이제 땡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조금 걸리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얼마 있으면은 진짜 특급수를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재산세 안 받잖아요. 재산세. 그리고 또 자동차세 안 받는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 허경영 총재님 저기 서울시장 돼가지고 봉급 안 받습니다. 10원도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판공비도 그 서울시장 그 세비에서 받지 않고 본인 돈으로 판공비를 씁니다. 이게 이제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고. 홍보가 이 서울 시민들이 허경영 총재님이 나오느냐 이렇게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니까 하도 텔레비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텔레비하고 신문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프레카드가 곳곳에 많이 걸려 있으니까 어제 서울 가보니까 많이 걸려 있더라고. 그거 본 사람은 허경영 총재님이 나왔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어제 내가 서울에 갔다 왔는데 어디서 이제 총 그 선거운동을 강남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군데 하고, 그 다음에 저게 타워 팰리스 그 있는데 그 옆에 그 무슨 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을. 거기 보니까 벚꽃이 쫙 피어 있던데 그 거리를 따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그 선거운동을 좀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내가 뭐
거기가 어디냐니까 현대 자동차에서 땅을 사놓은 게 있더라고. 거기에 뭐 몇십 층, 뭐 50층인가 100층인가 그 짓는다는 그 땅이더라고. 그 땅 바로 앞에서 했어요. 그 앞에서 보니까 거기 백스콘가 엑스콘가 뭐 있고 그래요. 그 앞에서 활동을 했고. 그 세 번째예요. 네 번째로는 그 롯데 월드 타워 그 앞에서 했습니다. 그때 제일 그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했고 그래요. 거기가 그 퇴근 시간 무렵인데 그때는 그 롯데월드 그 뭐야 123층짜리 건물 빌딩이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거기는 이제 차가 양쪽으로 다니고 퇴근 시간이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또 길거리에서 많이 그 우리 활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활동을 할 때에 주민들이 반응이 차 안에서도 막 엄지손가락을 치켜 들고 상당히 그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이거 황당하다고 생각,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정인태 교수님이 나오고서부터 이분이 역할이 감아 보니까 일반 지식인들, 좀 어느 정도의 좀 상식이 있고 있는 분들, 어느 정도 학력이 있는 분들한테 허경영 총재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비공식적이지만은 인기가 지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아마 그런 이야기가 들리네요. 하기야 뭐 그 인기는 지금 앞으로는 수직 상승입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계속 고공행진하는 그런 그 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부터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뭐또 오세훈이 55%, 뭐 박영선이 32% 이랬는데, 솔직히 나는 그 뭐 마음이 착잡하죠. 이 이야기는 내가 뭐 몇 번째 이야기합니다만은, 예측대로라면은 그 큰 틀을 봐야 되죠. 큰 틀을 보게 되면은 우주 1년을 놓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우주 1년을 놓고 보면은 12만 9,600년에서 선천, 후천으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천은 후천을 위해서 존재했다. 즉 우주의 봄, 여름, 봄, 여름의 이제 시간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다 지나갔고, 이미 이제 우주의 가을로 이제 들어서는 요 시점인데, 그거는 이제 선천의 봄,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을 위해서 이렇게 흘러나왔는데, 이제 가을의 계절, 성숙과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모든 전 인류가 이렇게 참 그 지구축이 삐딱하다 보니까 23.5도로 삐딱하게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한 사람도 이렇게 좀 만족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는 참 정말 꿈에 그리는 그런 이제 삶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상 기록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그 시간의 기록이에요. 나중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세계 통일하고 난 이후에 이 기록을 내가 좀 이렇게 천천히 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 남긴 것은 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다 잊어버려요. 그때 그리고 그 엄청 많기 때문에 다 볼 시간도 없습니다. 하루에 볼 것도 많은데 다 볼 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이제 반복되는 말도 많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명 아닙니까? 12명 제자가 아래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무슨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어부들입니다. 어부. 직업이 어부. 예수는 직업이 그 목수고 카핀터. 아, 자기 아버지 요셉이 목수니까 자기도 직업이 목수예요. 목수인데 자기 제자들은 다 어부고 그래요. 어부고 예수가 이제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그 신문을 받고 이제 쉽게 말해서 사형 언도가 지게 됐었을 때에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안 남았어요. 전부 다 달라 빼버렸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예수가 이제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3일 뒤에 그 예수가 묻힌 그 무덤에 맨 먼저 간 사람이 그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인가 그러고 그런 여성들이 찾아갔었지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이런 안드레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찾아간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제자들이 이제 그 49일 동안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49일 동안 이제 그 49제도 지나잖아요. 우리 그 불교식으로 사람 죽고 나면 49제 한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한 49일 동안 이렇게 좀 머무르다가 50일째 되는 날에 이제 자기가 전생에 있으면서 닦은 대로 참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뭐 좋은 그 결과대로 다시 좋게 태어나고 참 살아있을 때 엄청 못되게 행동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뭐 짐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들로서는 뭐 아주 뭐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남자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것도 남자로서 태어날 수가 있다랍니다. 그리고 뭐 대체로는 동물로 많이 태어난답니다. 자기 혼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아픈 사람을 뭐 어려운 사람에 대한 어려운 사람의 고통을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동물로 태어난다 그래요. 막 그거는 격가지에 있는 이야기고 하여튼 50일째 되는 해에 50일째 되는 날이고 오순절이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이제 그 49일 동안 베드로 자기 제자들이 이제 엄청 참여도 많이 하고 뭐 금식 기도도 아마 하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사람이 이제 그 영적인 능력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뭐 어제 우리 부산광역시당의 그 이성근 위원장님하고 박금동 그 해운대 위원장님도 일장 연설을 쭉 하시던데 어떤 그 강력한 그 힘을 받아서 이렇게 연설을 쭉 하시듯이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말이에요. 제자가 그 오순절날 엄청 큰 기운을 받았어요.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 일장 연설을 했었을 때에 하루에 그 한 5,000명 정도가 이제 크리스찬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람을 정상적으로 걷게 만들었다고 뛰고 펄쩍펄쩍 뛰고 걷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이제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가 이제 살아있을 때 그런 많은 그 이 기적을 행했듯이 자기 제자들도 그렇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좀 세계적인 종교를 만드는데 밑바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이제 그 12제자는 아니죠. 3년 동안 예수가 공생애를 했었을 때에 같이 이제 자기들끼리 뭐 같이 그 배도 같이 타고 말이요. 그러니까 뭐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배 위에서 그 예수님이 하도 이제 그 피곤하니까 잠을 잤잖아요. 그 배 안에서 졸았거든. 잠자고 있을 때 폭풍이 일어나고 말이요. 풍랑이 일어나고 다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놀래가지고 예수를 깨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 바다를 보고 부짖었거든.
잠잠하라 그러니까 또 기후도 잠잠해졌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같은 12제자들이 같이 내 행동을 했다고. 그래 했을 때 그런 직계 제자들이 있었고, 그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하늘로부터 흰 강력한 이제 빛을 보고 이제 눈이 좀 멀었지. 멀고 이제 그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고나 할까. 그래서 뭐 싸우라 싸우라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 그런 음성을 듣고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회심을 하고 한 아라비아 그 사막에서 한 3년인가 있으면서 자기도 이제 통렬한 참회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사울인데 이름을 바울로 고치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수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은 전 세계 그 사람이 이제 아주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하고 틀린다고. 12제자들은 좀 무식한 사람이고, 무식한 상태에서 도통을 받았다고 할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바울은 무식하진 않지.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도 있고, 또 요즘 말로 하면은 영어에 아주 해박하다 이 말이야. 그 당시 로마 라틴어가 아니고 그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라고. 신약 성경에 전부 다 27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해가지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 약 절반을 자기가 쓴 사람이라고. 이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인데, 하여튼 그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세계 역사가 이렇게 바로 써지겠지만은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이 역사도 이제 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쓰게 될 때에 분명히 그 역사 속에 정인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하나 역사적인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그 2020년 4월 15일 날 총선 21대 대한민국 총선에 출마하셨던 사람들 지역에 235명,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22명, 이래서 257명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총재님께서 3월 28일 날 밤 9시 40분에 KBS에서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255명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더라고. 그래서 왜 2명을 빼고 이야기하는가? 나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렇게 꼭 알고 싶지도 않고, 순간적으로 말을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이제 아무리 뭐 방송이지만은 좀 실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57명인데 255명으로 잘못 아셨던가, 안 그러면은 257명을 아셨는데 2명을 빼고 255명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나는 257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하여튼 257명 이분들은 총재님을 총선에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그만둘 각오하고 나가는 겁니다. 안 그래요? 선거운동 한 달 정도 하는데 회사에서 3달 정도 못한다 이러면은 사표 쓰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려도 좋다 이라 하고 나가는 겁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니 막 그만둬라 할 것 같으면 예 하고 그러고 내가 그만둘 각오하고 내가 나갔다고. 근데 뭐 다행히 평상시에 내가 일을 아주 열심히 잘하니까 내를 자르고 나면은 내 같은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나는 별명이 150%라는 말도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주어진 일에 100% 하면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150% 하니까
회사로 봐서는 플러스 50%가 이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내 같은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근무는 계속 했는데 기타금 뭐 1,500만 원 걸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도 허경영 총재님 하면은 아주 뭐 좀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이 허경영 총재님 지지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내 이야기 할 것이 참 많은데 아마 25분이 지나가 버리고 내 말은 무슨 뚜렷한 주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그러는데 또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거는 뭐 허경영 총재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또 들어요. 그러다 보면 또 새롭게 듣는 것도 있고 완전 새롭게 듣는 것도 있어요. 있고 거기서 이제 총재님께서 강의를 한 2시간 하신다 그러면은 120분 하는 거 아닙니까? 120분 하면은 한 100분은 다 들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서도 또 좋아서 듣는다고요. 그리고 한 20분은 또 완전 새로운 것도 있고 그래요. 새로운 것도 있고 다 들었던 것도 있고 그것이 그런 줄 알면서도 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 뭐 기독교 나가면은 뭐 교회 나가면은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다 똑같아요. 옛날에 그 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거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예레미야서 뭐 그 사무엘상 사무엘하 뭐 거기에 있었던 거 다윗 아브라함 그런 이야기 예수 이야기 예수의 순환 부활 뭐 탄생 뭐 이런 거 다 들었던 거지만은 또 듣잖아요. 그렇듯이 반복되는 게 많아요. 뭐 내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 보면은 지금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소수의 아주 위대한 대천재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대천재가 나오면은 그 천재를 인정해주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또 이렇게 몇 사람 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대천재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알아보지를 못하는데 심지어는 그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뭐 미친놈이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대부분은 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99.99%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0.01%의 소수가 그 대천재를 위대한 대천재를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가서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위대한 대천재를 알아본 0.01%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99.99% 사람들은 이끌려서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원리가 그래요. 그 비근한 그런 예를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그 혁명을 할 때도 그 핵심 멤버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서 핵심이죠.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을 보좌해주는 사람이 김종필하고 6.48기생 몇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주 공관학교 있었던 자기 선배들 그리고 이제 김재규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같이 6.42기생이거든요. 그리고 6.4 이제 1기, 2기, 3기, 4기, 5기 뭐 여기서 몇 사람들이 있고 하여튼 그 내가 다시 이제 뭐 5.16 기사를 처음부터 공부를 또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뭐 그래 뭐 모든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세계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런 직장을 안 다니도 안 됩니까? 그러면 하루에 지금 그 이 직장 때문에 12시간 정도가 소모되는데 왔다 갔다 차속에서 시간을 보내죠.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한 4시간 걸려요. 거기서 근무하는 시간이 또 한 9시간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다 전략이 되니까 얼마든지 공부를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5.16 비사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해보면 알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그 핵심 멤버가 한 100사람 정도 됐다고 봐요. 100사람. 그리고 그 밑에 더 핵심적인 사람은 한 10사람도 안 됐을 것 같아요. 한 서너 사람 이리 됐을 거예요. 서너 사람. 한 두 사람이지 뭐. 김종필하고 박정희하고 두 사람. 거기서 조금 확대하면은 한 100사람 정도까지 됐을 거예요.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을 일으킬 때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했다 이 말입니다. 3,000명. 그러면은 3,000명 밑에 그 사병들이 있잖아요. 사병들은 그 밑에 대대장이나 이 사람들의 이제 그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혁명 주체 세력이지만은 아니 혁명을 한 군인이지만은 상관의 명에 따랐을 뿐 아닙니까? 그 상관은 대대장급 그러니까 한 중령급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핵심 멤버다 이 말이에요. 핵심 멤버고 이제 무슨 그 KBS 방송국을 맨 처음에 점령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KBS 방송국에서 그냥 한번 빵 때려주니까 99.9%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싹 쌀려오는 겁니다. 그냥 그때 그 육군 사관 학교 다니는 이제 그 학생들을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그 시가 행진을 벌이게끔 한 사람이 전두환이거든. 그 머리 잘 돌아갔잖아요.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데. 그 전두환하고 이제 그 김종필 총리하고는 5살 차이입니다.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5살 차이인데 계급은 하늘과 땅이었어요. 그리고 뭐 전두환이 그 박정희 눈에 딱 띄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을 하라는 것을 그 혁명되고 나 국회의원 안 한다. 나는 군인이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내 같은 사람도 군인으로 남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리 군인 남았고 차지철에는 이제 옷 벗고 국회를 왔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거기에 해당됐다. 그래 결국 거기 그 혁명이 성공이 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끌려왔다 이 말이에요. 뭐 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이제 곧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열리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물론 뭐 그 사람 이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본 신인임을 알아본 모든 사람들이 뭐 미친놈이다 또라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지 않고 이분이야말로 허경영 총재님이야말로 성자급에 해당하는 석가, 공자, 예수, 뭐 최재우 그리고 김일부 대성사 이런 분은 성자급이에요. 성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늘 이야기했듯이 한 분이 와가지고 그런 세상을 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정산도 성자급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 입장으로 보면 야 임마 강정산이 무슨 성자냐 이 우주에서 최고 높은 신이다 막 완전 기독교로 말하면 창조주와 같은 그런 급에 해당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해당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내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한 성자급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싸우기 싫어가지고 뭐 일체의 뭐 그런 거는 그 밑에 이제 성자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또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인이나 철인, 현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대인 맨 밑에가 속인이고 범인이고 소인, 대인 위에가 현인, 철인, 도인이 있다고. 현인, 철인, 도인에 해당하시는 분이 뭐 퇴계 선생님, 율곡 선생, 그리고 탄어 스님, 그리고 의상대사, 또는 이제 원효 스님, 그리고 남사고, 뭐 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최근에는 탄어 스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적으로 보면은 조지 아담스키라든지 쌈 볼츠라는 분, 또 그 외에 많으신 분들이 한국에서
앞으로의 세계의 희망이 한국에 있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노스트라다무스도 그런 현인철인 도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결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와가지고 이 세상을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변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또 노스트라다무스가 자기 아들 세자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참 어제도 내가 버스 타고 올라가면서 서울 올라가면서 우리 부산광역시당 그 당원님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어느 도단 시대고 해인 시대에 천허 근래 하늘로부터 권력을 가진 허락받은 분이 왔는데 이분이 신은섭판이다 말이에요. 체격도 아주 날렵하고 아주 건강하고 말은 아주 그 응변에는 세계 최고단 말이에요. 그분이 연설을 들었다 그러면은 진짜 그 전율을 느낀다고. 그 다음에 선은 글씨체는 말이에요. 한석봉이나 왕유진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필체가 그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분의 허경영 총재님의 어머니 되시는 조계식님 이분이 필체가 그래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또 신인 영적 결합으로 오셨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그 어머니 뱃속에 계셨으니까 그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하여튼 간에 글씨체가 그래 좋았다 이 말이에요. 조천재가 좋다 이 말입니다. 그거 보면은 한자 보면은 나 그래 부러워요. 그래서 내가 한자 공부 못한 것이 그렇게 내가 한이 돼요. 한이 됩니다. 한자를 좀 정식으로 못 배운 것이 굉장히 내가 한스러워요. 뭐 조금 쓰기야 쓰지만은 영 형편없거든요. 지는 서판, 그 다음에 판단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 판단력이 대단하시다 그래요. 내가 총재님께 아주 초창기에 한번 전화를 했더만, 그 초창기에 나오면은 2016년 내가 3월 26일 날 강연에 이제 1019회 때 내가 처음에 가서 배웠는데, 그때는 강의 때 사람들이 한 3, 40명 정도 됐을 거예요. 한 3, 40명 정도. 거의 뭐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오고 젊으신 분들은 거의 없고 그랬는데, 그때는 강의하러 오실 때 총재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악수를 하고 어떤 분은 포옹해가지고 안아주고 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한 3, 40명 이래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보고 놀랐습니다. 저렇게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일일이 악수를 다 하시는 거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당신은 그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 그 아련을 하고 배울 때에 내가 이제 그 가기 전에는 강의를 많이 듣고 갔지요. 1019회니까 그때 뭐 웬간한 거는 다 듣고 갔습니다. 그래 갔었을 때 총재님께서 그 이병철 회장을 만나기 전이죠. 그 저 모악산 산 꼭대기에 천막을 치고 이제 계실 때에 그때 이제 주무시는데 그 들쥐가 이제 와가지고 코로 물어 뜯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 위에 흉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강의가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직접 이렇게 딱 그 맨 처음 날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뭐 진짜 요게 코끝에 요 부분에 딱 요 부분인가? 요 부분이 하여튼 코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요 코끝인가? 코끝에 요게 진짜 흉터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 그 정도 흉터가 아직까지 있는 거 보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느냐, 이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저 감천 가가지고 그 수영을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그 바닷가에서 그때 발에 그때 찔린 거 있어요. 그게 지금도 자세히 보면 있는데 그때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지금도 있는데 그 정도 같으면 요게 흉터가 이래 있더라고. 있는 거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말이 다 맞다는 것이 인정이 되잖아요.
말이 좀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근데 앞으로는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의 시대가 열리는 거고 이제 저 열리는데 그분을 따르던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다. 그러니까 15,000명의 이제 대통령 대리가 지금 모집 중이잖아. 아직 다 차진 않았지. 다 차진 않았는데 지금 그래도 상당한 숫자가 허경영 총재님을 위해서라면은 진짜 그 목숨까지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 그래요. 황제, 친위군인들, 친위대 그런 분들이 지금 서울 그 시장 선거 운동에 참여하라면은 만사제 치놓고 간다 이 말이야. 하루 장사 안 한다고 죽나? 어? 하루 장사 안 하느냐고 죽느냐고. 그렇지 않잖아.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일이냐고. 시일이 지금 서울시장 그 당선이 될 수도 있고 나는 그걸 아직 하늘에 맡긴다 그랬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하늘에 맡긴다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심정이죠. 당선이 돼도 대통령이 되는 데는 하자가 없고 서울시장이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되는 데는 하자는 없다 이 말이다. 서울시장을 박원순 전 시장이 죽은 것은 어떤 하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이 서울 시민들이 모르니까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노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세훈이하고 박영선이만 보내주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좀 이렇게 길거리 나가서 지금 알려야만이 될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3자 왜 여론조사 3인데 왜 3자 토론에 참석을 안 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가서는 직접 맨투맨식으로 이렇게 가서 하루 정도 봉사하면 어디 든다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정산에 대해서 강정산이 이제 1871년생이고 이분이 30살 되던 해에 신축년에 그 도통을 해요. 중통인을 했다 그럽니다. 중통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제자들을 이제 구하는데 첫 번째 제자가 그 김형렬입니다. 김형렬이고 그 이제 척금들이 김형렬의 그분이 안동김 씨거든요. 안동김 씨들이 이제 사는 그 구립골 마을에 이제 있던 그 김형렬 성도의 이제 팔촌이 김자연이고 또 김갑칠이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를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신원일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그 1900 해마다 좀 틀립니다. 1901년 1902년에 김형렬을 이렇게 집에 이제 들어갔고 그때 1902년도에 이제 그 강정산에 제자가 된 사람들이 김갑칠이라든지 김자연 이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1903년 4년 5년에 신원일이가 들어왔고 그러다가 1907년에 그 제자들 가운데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많이 돌아요. 정민연이야. 정민연 때 그러면 이제 1909년 기륜년에 강정산이 이제 어천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을 이제 별세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고 그분을 이제 성인화 시켜서 이야기할 때는 어천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어천하기 2년 전에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그때 다 돌아요. 그때 이제 그 안내성이라든지 문공신, 뭐 김경학,
이런 분들 또 거기에 안내성이 아주 그 굉장하신 제자죠. 안내성.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저기 저 아주 큰 제자가 있죠. 그 사모고 아주 그 고수부님하고 이종 사촌 되는 분. 어이구, 그게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보천교 600만 명을 거느린 보천교의 실제적인 교주죠. 강정산이 이제 사후에 차 치구, 자기 아버님이 차 치구고 차 뭐고 좀 이야기하다 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1907년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1907년에 들어왔다. 그렇듯이 이제 지금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따르는 사람들, 후천 개벽을 여는 이런 쉽게 말하면 1만 2천 도통군자다 이 말이에요. 1만 2천 명의 도통군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은 허경영 총재님 앞에서 나와요. 딴 데서 뭐 자기 단체에서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덜붙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가짜냐 그러면은 그 단체에서는 그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대통령 출마하지 않습니다. 당을 창당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악조건 속에서 참 그 무에서 맨 땅에 헤딩을 해가지고 대통령 한번 나가려면은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최소한 뭐 한 500억, 600억 든다고. 그 어마어마하게 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을 맨 땅에 헤딩하면서부터 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한다 이라는 것은, 안 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세계 황제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전부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참 뭐고요. 참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경호실장 그 박정희 대통령님하고 같이 죽은 그 차지철이하고 같은 그 차시예요, 차시. 그렇듯이 지금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15,000명의 이제 대리가 나오죠. 그 중에서 지금 상당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미 나와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정인태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나오고 또 정인태 교수님을 넣음으로써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볼 것 같습니다. 정인태 교수님이 정말 그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인들을 좀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허경영 대학교를 만든다고 하니까, 또 초종교도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참 흥미있게 들어봅니다. 종교라면은 누구 말도 내 나와발인데 나와발이 말이야. 어떻게 강의를 할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99.9%의 사람들을 확 앞당긴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확 당기는 것은, 나머지 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남산에 있는 KBS 방송국을 점령해가지고 방송을 터뜨림으로써 그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당겨 버렸다 이 말이에요. 끌어당겼듯이 딴 사람들은 다 딸려와 버리는다 이 말이에요. 딸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전두환이 머리가 잘 돌아간 거예요. 군악 때 딱 이끌어가지고 말이야, 시각인전 딱 시키니까, 야, 이 혁명이 성공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시각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 육군사관학교가 그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멋진 그 군복을 입고 또 그 악단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악기를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시가행전을 했었을 때
그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혁명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려주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다 돼버린다고. 그렇듯이 지금 현재 방송이 지금 불공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송이 옳은 방송을 한번 딱 보내줘 버리면은 1시간만 딱 보내줘도요. 1시간, 하루에 1시간 열흘만 보내주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싹 다 끌려와 버린단 말이야. 와, 이거 허경영 총재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래가지고 축제가 일어난다고. 축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보배와 바꿀 수 없네. 내가 기독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거기에다가 가사를 조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허경영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보배와 바꿀 수 없네.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허경영 신인보다도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물이 있다면 허경영 총재님이시고, 전 세계에서 보물이 하나 있다면 허경영 총재님이시고, 이 우주에서 가장 큰 보물이 있다 이러면 그는 허경영 총재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서울시장에 이제 당선이 되셔가지고 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안 돼가지고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래요. 나는 모릅니다. 지금 아주 이제 인기가 수직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당원님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서울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참 진짜 어떤 사람인데 조호건 이번에 남구에 출마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마 한 며칠 됐어요. 며칠 돼가지고 오늘이 3월 31일이니까 아마 25일부터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장 마칠 때까지 한 보름 정도 자기 돈 써가면서 선거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 보름 다는데 하루나 이틀도 못 가느냐고. 갈 수가 있죠. 최선을 다해주는 거. 이때보다 이럴 때 이거보다 더 큰 복을 짓는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하늘에 맡긴다 이 말이에요.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고. 그래 하다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사건은 다 알고 있잖아요. 4월 8일 날에 힐러리가 지금 군사 재판이 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힐러리의 재상은 하늘을 차고도 넘친다고. 그것이 이제 다 전 세계에 공포가 될 거예요. 그런 비상방송이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선거 기간 동안에 터질 수도 있고, 선거가 마치고 난 이후에 터질 수도 있고, 하여튼 손에 땀을 쥐면서 스릴이 있습니다. 이번에 TV 토론회, 3자 토론회 나왔었으면은 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바람을 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진짜 압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승리를 할 수가 있고, 또 모든 서울 시민들이 허경영 총재님의 바른 모습을 보았었을 건데, 그게 못돼서 너무나 아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아쉽지만은 또 제2안, 3안, 4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허경영 총재님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고, 또 세계 황제가 되셔가지고 이 모든 성자, 철인, 현인, 도인들이 언급한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아마 한 3번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조지 워싱턴급이에요. 조지 워싱턴하고 에이브람 링컨에 버금가는 그런 급에 해당하는 대통령이단 말이에요. 지금 4년 동안에 카발들의 세력들을 엄청 이렇게 카발들의 세력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사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도와주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총재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수십 번의 암살이 있었지만은 다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완전 새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제도 내가 그 이야기를 한참 하는데 중간에 뭐 좀 그 배너 같은 대작을 보려면 4시간짜리 보려면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 되죠. 그리고 그 뭐 교향곡 뭐 베토벤의 뭐 5번 운명 교향곡을 들을 때도 그게 한 3-40분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같은 것도 그것도 뭐 한 25분 약 한 30분 정도 돼요. 그 정도 이제 좀 들어야 되지 뭐 3분짜리 5분짜리 자꾸 들으려면 되는가. 그래 내 이야기도 들으면 좀 끝까지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어제 하다가 중간에 좀 끊겨버렸는데 지금 거진 이제 저 딥스테이트 세력들 카발들의 세력이 이제 거진 일망타진 다 돼 있고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은 지금 그 군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란법이 시행 중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대통령은 트럼프야다. 트럼프. 그 왜 지금 바이든이 노느냐면은 군부에 허락하여서 그런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란이 일어나니까. 미국 사람이라 해서 미국의 실정을 다 아느냐 하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주류 언론들 CNN이라든지 뭐 워싱턴 포스트 기타 뭐 여러 주로 언론들 이런 언론들이 카발의 세력과 그냥 100% 카발의 세력의 영향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트럼프를 러시아 스캔들로 일으켜 가지고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했고 또 실제 암살을 해 가지고 죽이려고도 했었단 말이야. 그래 하다 보니까 엄청 트럼프는 나쁜 사람으로 표현을 해 놓으니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라면은 좋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고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특히 민주당 사람들이 볼 때는 바이든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백악관에 있는 것처럼 해놔야 실제 백악관은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트장에서 그렇게라도 자꾸 보내줘야 내란이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꿈을 깨기 위해서는 그런 비상방송 그 시스템을 지금 이제 인공위성을 3월 4일날 60개를 띄워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방송 내용물이 또 좋아야 되니까 그 9.11 테러의 실상이라 할까. 그리고 또한 작년 2020년 11월 3일날 미국 대선에 있었던 부정선거에 대한 실상. 또 실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법원에서 판사들이 이제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시 이제 개표를 다시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게 된 것이 이때까지는 판사들이 말이에요. 참 그 정인태 교수님처럼 그 정몽주처럼 정의를 위해서라면은 죽음도 초연한 그런 판사들이 좀 드물었던가 봐 미국에.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위협을 주고 뭐 어떤 그게 뭐 하면은 그게 막 그래가지고 옳게 제도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 카발들의 그 세력들이 이제 거의 이렇게 다 일명타진이 거의 되니까 자기들을 위협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아리조나, 조지아, 펜실바니아 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그 주에서 다시 이제 이게 수검표를 다시 하니까 그게 이제 좀 있으면 밝혀지죠. 밝혀지고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D-Day라 그러죠. 그게 이제 트럼프가 바로 이제 복귀하는 그 날짜하고 우리나라 이 실정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 책을 써놓은 게 있다고. 작년 2020년 4월 15일 날 부정선거 백설해 가지고 300페이지가 2권으로 돼 있다고.
부정선거의 백과사전. 그거 하고 미국에 이번에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붙었을 때의 그 부정선거하고 거의 그 원리가 같아요. 그게 이제 100일 하에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드러나게 되고 옳은 방송을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면은 99.99%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딸려온다 이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느냐,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을 해가지고 남산에 있는 KBS 방송국을 점거해서 혁명 공약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고 전두환, 그 당시 전두환이가 대위로서 아마 교관으로 있었을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있었을 거예요. 교관. 그 사람이 이제 그분이 이제 사관생도들을 움직여가지고 시가행전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람들 99%가 다 끌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 혁명이 성공이 됐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거는 개감유록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개감유록에 천억 원래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18여화원 다음에는 천억 원래로 나와 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뭐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가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일지는 모르지. 지금 현재 5월달, 6월달, 7월달 이래 샀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 허경 총재님께서 뭐 이번에 뭐 4월 8일날, 4월 7일날 저녁에 뭐 좀 또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됐든지 안 됐든지 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치의 오차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면은 트럼프가 다시 복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지금 내 아는 사람이 그래요. 아, 내 아들하고 내기를 했는데 큰일 났다 이게. 왜야? 자기는 분명히 트럼프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바이든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트럼프가 지금 현재 뭐 복귀하고 있지 않으니까 1,000만 원 주게 됐다고, 자기 아들한테 졌으니까. 그리고 또 2개를 했는데 서울시장에 허경영 총재님이 당선된다 이래가지고 안 되면은 아들한테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2,000만 원 주게 됐다 하더라고. 그건 두고 봐야 되죠. 좀 있으면 트럼프가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는데 날짜가 지금 이제 아직까지 그 날짜는 트럼프만 안다는 말도 있고 트럼프 외에 한 10사람 정도만 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모르지만 큰 윤곽으로 봐서는 곧 복귀가 된다. 그래 되면은 4.15 총선이 이제 완전 원천무효단 말이야. 그래서 그는 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LA 시산만평에 보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시 때 장례식 때 부시가 왔거든. 아들 부시가 왔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리 왔었을 때 아들 부시도 카발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발들의 이제 그 정치인들은 다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거의 다 됐어요. 우리 한국 빼고 거의 다 됐다고. 그럼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게 들어올 때에 미국에서 비상방송 시스템을 이제 가동을 할 때에 우리나라 이제 이것도 정리가 되고 이것도 정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허경영 총재님께서 서울시장으로 계시면서 그게 될지 안 돼 가지고 있으면서도 될지 그는 모르겠지만은 큰 흐름은 지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내 낮에도 얼핏 잠시 이야기했는데 뭐 이름은 내가 밝힐 수는 없고 작년 4.15 총선에 이제 시작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국가혁명, 그 당시에는 배당금당이죠. 배당금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또 방송도 하고 그랬던 분이 있어요. 방송에 이제 그 자기 유튜브 방송에 제작해가지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 그 당시에 한 사람도 안 되니까 아 이거 아니다 싶어서 이제 여기서 떠나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련한 이제 총재님께서 10분 그 28일날 3월 28일날 KBS에서 나오셔가지고 강의했던 내용을 내가 그분한테 보냈더만 답장이 오길로 작년에 그래 안 된 거 알면서 또 이렇게 믿고 있냐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그게 왔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허경영 총재님을 알 때에 밑바탕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기초가 부족하니까 흔들리는 거라고. 기초가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 자기의 혼과 넉과 정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그걸로 사홍서원에 잘 나와 있어요. 불교에 중생 무변 서원도, 중생이 한량없이 많지만은 내가 다 건지겠다. 번뇌 무진 서원단.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여자 관계가 깨끗해야 돼요. 그런 게 있으면은 복잡하다고. 보니까 어쩌다 보면 MBN의 그 실제 상황도 내가 한 번씩 봐요. 그리고 사이렌이라는 그런 프로도 한 번씩 가끔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그게 전부 다 탐진치와 일록이 있다고. 그리고 여자 문제가 반드시 개입되어가 있고. 그런 데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번뇌가 많지만은 싹 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감, 조식, 금촉을 잘해야 된다고. 금촉. 남녀가 촉이라고 그러는 남녀가 서로 부딪히는 게 촉이라고. 근데 그거를 금촉하라 그랬거든. 금해라 말이야. 지감, 감정을 거치고 조식, 호흡을 가지런하게 하고 금촉을 해야 된다. 그래 번뇌무진 서원단이 있다고. 번뇌무진 서원단. 그 다음에 법문무량 서원학이 있다고. 그리고 불도무상 서원성이 있거든요. 요게 사홍서원이라고. 그 세 번째 보면 첫 번째가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이 한량없이 많지만은 내가 다 건지겠다. 애민사상하고도 관련이 있고, 중생과 나와 둘이가 아니라 한 몸이다. 이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를 딱 끊어야 된단 말이야. 끊기 위해서는 아까 한 말이 반복이 되지만은 탐진치를 끊고, 특히 남녀 관계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야. 금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법문무량 서원학이고 불도무상 서원성이란 말이야. 이 세상에 학문이 한량없이 많지만은 다 배워야 되겠다. 이걸 알아야 돼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다 배워야 되겠다. 다 암기해야 되겠다. 아까 내가 허경영 총재님께서 9시 40분에 10분 동안 방송한 것을 김영철 허사모 그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내 생각하고 똑같더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려고 내가 지금 생각을 했는데 그저 경남도당위원장 허성정 위원장님이 글을 올렸더라고. 아 진짜 고맙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암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외울 게 너무 많은 거야. 지금 3.3 공약부터 지금 외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유엔 본부를 16번째가 유엔 혁명이단 말이에요. 그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두고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여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하고 유엔 산하 단체 500개의 유치로 국방비를 절감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 통일을 추진한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떠듬거려서는 안 되고 노래하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 외워야 돼. 그렇게 그걸 아직 지금 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래 총재님 그 하신 말씀은 못 외우는데 요거 좀 정리되고 나면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듯이 총재님께서 하신 이때까지 이 지구에 오셔가지고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전부 다 배워야 되겠다. 다 외워야 되겠다. 이런 뜻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완전 무기력하게 내가 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기초가 탄탄하단 말이야.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누가 오더라도. 그런 밑바탕이 없으니까, 이거 뭐 작년에 국회의원 한 사람도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거 가짜다 싶어서 빠져나온다고.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은 허경영 총재님한테 갔다가 아령까지 하고 지지를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하지. 차라리 몰랐던 게 낫다고. 차라리 몰랐던 듯 몰랐던 듯 이 마음 그대 생각 안 했을 것을 이 마음 그대 사랑 안 할 것을 이 노래하고는 좀 틀리지만 차라리 몰랐다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고. 갔다가 떨어져 놓은 사람들 얼마나 참 불행하느냐고.
한 번 마음 주면 변함이 없고, 한 번 마음 주면 변함이 없어야 된다. 님 따라 꿈 따라 가겠노라고 나하고 강가에서 맹세를 하듯 여인은 누가 모르시나요? 영화 그 국제시장 보면은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그 참 진짜 내 감명 깊게 들었어요. 누가 이 사람은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에 빛나는 눈, 고운 마음 지는 달덩이 같이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나하고 강가에서 맹세를 하듯 이 여인은 누가 모르시나요? 한 번 마음 주면 변함이 없고 꿈 따라 가겠노라고. 오늘 1시간 12분 해도 끊기지가 않네요. 보통 한 30분 하면 40분 하면 끊기는데 오늘 좀 상당히 오랫동안 갑니다. 여튼 이제 4월 1일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 이제 몇 시간 뒤 같으면 4월 1일이 되고, 참 진짜 아주 긴박한 이 시간대로 들어가게 되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지금 아직까지 뭐 언론에 취해 뭐 연정 YTN 연합뉴스 보면은 뭐 노상그 뭐 더불어민주당 뭐 박영선에 하고 오세훈의 내곡도 문제로 이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보도하고 뭐 이러는데 그 다 우물 안에 깨구리 같은 이야기라고. 우물 안에 깨구리, 요런 거는 전부 다 이제 한번 미국 언론이 싹, 그 미국 주요 언론들이 싹 정리가 되고 정말 그 3,000명의 그 정신교육대 갈 사람들 중에서 정치인들도 있지만은 언론계도 있어요. 언론계에서도 노력 없는 재물, 도덕 없는 경제에 탐닉해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조금 희생이 돼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의 영광이 됩니다. 교육을 받다가 한 뭐 20%는 뭐 죽어서 온다고 하니까, 뭐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나니까 노병 사생이라 그랬잖아. 생로병사가 아니고 노병사생이다 말이야. 죽고 나면은 다시 태어나니까. 그러면은 태어나더라도 그 인연이 있잖아요. 허경영 총재님의 공부를 어록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죽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죽고 난 다음에는 참작이 돼가지고 좋은데 태어난다고.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그 진짜 최고급 공부를 하니까 그것도 엄청 그 복이에요. 고생 이꼬르 복이에요.
그리고 뭐 이때까지 뭐 향락을 누리다가 그런 데 가서 좀 있으면은 좀 일순간으로 좀 괴로우는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 거기에서 견성도 하고 또 뉘우치기도 하고 맑은 양심을 회복하면은 괴롭지만은 또 그 괴로운 만큼 또 행복을 찾아요.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상 중에 노력 없는 재물, 도덕 없는 경제에 해당되는 사람들 교육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거기 그 3,000명 좀 이렇게 싹 정신교육대 넣어버리면 대한민국이 조용해진다고. 조용해지고 나머지 5천만 나아가서는 남북한 7천만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되고 또 자기도 궁극적으로 봐서 또 행복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상자들은 고맙다고 생각해요. 옛날 그 임금님한테 사약을 받을 때도 임금님한테 절하고 사약 먹고 뭐 그렇게 전세상 갔잖아요. 귀양살이 할 때 북향 해가지고 임금님이 하신 님 계신 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렇게 사약 먹고 생을 마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정신교육대에 이제 좀 있으면 가게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런 거는 다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려요. 자유당이 어디 있노? 자유당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기붕 일가가 그런 최후의 이강석의 그 총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사건을 겪음으로써 자유당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고 민주공화당도 11.6과 더불어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 당함으로써 민주공화당도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카발들의 세력을 정리하는 그 과정, 그리고 작년 미국 대선에서 일어난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치판도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도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국민의힘도 사라져버리고 오직 남는 거는 국가혁명당 하나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또 뭐 가도기로 그래 있다가 이 완전히 헌법을 새로 제정하고 하게 되면은 무소속으로 100명이 나와가지고 정말 그 좀 대한민국은 그래도 재력 있는 민족이잖아요. 1만 2천 명의 도통군자가 탄생되는 그런 대한민국에 정말 사람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어원님들께서 나오실 거예요. 하여튼 아주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